자, 이번 시간에는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단어는요, 둘로 나눠요. 뭘로 나눌 수 있냐면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일어는 뭐냐? 단일어는 그냥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늘, 바다 이런 거예요. 하늘하고 바다는 하하고 늘로, 바하고 다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뭐 어근이 뭐냐? 어근은 실질 형태소 있지요. 실질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근은 실질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거. 요걸 단위라고 합니다. 자, 복합어는 뭔가 복합적이라는 거잖아. 그 둘로 나눠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눕니다. 그럼 파생어는 뭐냐?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근은 실질 형태소인데 접사는 뭡니까? 접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리고 접사가 뭐냐면요.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애를 접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로 보여줄 건데 바꾸는 부분. 얘네는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예요. 반드시 어근하고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앞에 붙는 애가 있고 뒤에 붙는 애가 있고 이래요. 앞에 붙는 애는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 접두사가 쓰이는 건 이런 거예요. 풋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풋사랑 알밤 이런 거. 풋사랑 할 때 풋은 접사거든요. 얘 풋은 그냥 혼자 쓸 수 없어요. 우리가 풋하고 웃을 때 그 풋 말고 그건 그냥 의성어잖아요. 이 풋은 아직 익지 않은 우리가 뭐 풋사과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덜 익은 이런 뜻을 제한해 주는 거죠. 뜻을 제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뭐 풋사랑도 있겠고 뭐 익은 사랑, 뭐 진행 중인 사랑, 완전한 사랑, 뭐 이렇게 사랑의 개념이 많은데 거기에 풋사랑이라고 딱 뜻을 제한해 시켜주는 거야. 알밤할 때 이 알도 접사거든요. 알은 우리가 아는 그 계란할 때 그 알이 아니고요. 알밤, 뭐 여기서 알밤이라고 하는 건 겉에 껍질이 벗겨져 있는 이러한 뜻을 더하는, 이러한 뜻을 제한하는 이런 걸 접두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건 접두사. 이제 뒤에 붙는 애는 뭐라고 하냐면 전미사라고 해요. 꼬리 밑자 써가지고. 전미사는 뭐가 있냐? 뭐 개구, 쟁이 할 때 쟁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우, 개 할 때 개. 그러니까 요거예요. 쟁이가 접사, 개가 접사, 알이 접두사, 접사, 풋이 접사. 이렇게 붙는 걸 파행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근 플러스 접사, 어근 플러스 접사. 자, 그럼 합성어는 뭐냐? 합성어는요,
어근 플러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플러스 실질 형태소예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책상, 오가다, 뭐 접칼 이런 게 다 합성어예요. 책이라는 실질 형태소, 상이라는 정실 형태소. 실질 형태소. 오다의 오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 어근이죠. 가다의 가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 접다의 접이라는 어근, 실질 형태소, 칼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어는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파생어는 많이 보셔야 돼요. 좀, 뭐, 풋사랑, 알밤, 뭐, 참사랑 할 때 참, 짓밟다의 짓, 이런 게 다 접사고요.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뜻이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아는데,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눠요.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을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어근과 어근을 붙여놨는데 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해서 이 어근과 어근을 띄어쓰기 했을 때 우리말 문법 체계에 맞느냐? 맞으면 통사적 합성이요. 틀리면 비통사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든 책상 오가다 접칼을 봅시다. 그죠? 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책 그리고 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 붙여놓은 거니까 두 개 띄어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돼? 통사적 합성어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새해 이런 거예요. 이건 약간 기출 변형이야. 새해 같은 건 띄어쓰기 하면 해가 되지. 이거 띄어쓰기 해도 말 되잖아요. 왜냐? 새가 뭐예요? 관형사죠. 이거 뒤에 품사 가면 설명할 건데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고 해를 띄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새가 관형새고 해가 명사기 때문에 우리말의 문법 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가다 있죠? 오가다. 오가다를 이걸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오 가다가 돼요.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지. 왜 안 될까? 오다의 오는요. 동사잖아요. 동사의 어근은 반드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동사나 형용사, 용언의 실질 형태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어미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죠? 그냥 오 이렇게만 쓸 수 없어요. 오며 혹은 뭐 오고 이렇게 어미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면 우리나라 문법 책이 안 맞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또 위에 했던 접칼도 마찬가지. 접칼 이거 띄어쓰기 하면 접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 책이 안 맞아. 왜? 이것도 접다의 접이잖아. 어근이잖아. 동사의 어근이니까 반드시 뭐 접고, 접어서 뭐 이런 어미가 붙어와야 되잖아. 근데 없으니까 뭐가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또 하나 더, 뭐 이런 것도 있죠. 새해랑 비슷하게 기출 변형 이런 거, 부술비. 부술비를 띄워놓으면 부술비가 되는데 이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안 돼. 왜? 왜 안 될까? 부술의 품사가 뭐예요? 부사기 때문이에요.
이건 뒤에 품사가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부사는 용언을 꾸며요. 근데 지금 붓을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아까 내가 명사는 뭐가 수식한다 그랬어? 관형사가 수식한다 그랬지.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야 되는데 지금 부사랑 명사랑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눕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원으로 이루어진 단어.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고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 근데 이 접사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다. 앞에 붙는 건 접두사. 뒤에 붙는 건 접미사. 오케이? 그리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 그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은 비통사적 합성.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하죠. 이것까지 마무리하죠. 통사 합성어는 해야 되니까. 의미 관계에 따라서도 나눠요.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눠. 자, 대등은 두 개의 어근을 붙여놨는데요. 두 개의 어근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이런 거죠. 손발, 아니 뭐 팔다리, 손발, 논밭. 이런 건 얘네가 뭐 팔의 다리이거나 발의 손이거나 밭의 논이거나 논에 받칠 수 없죠. 두 개의 실질적인 어근이 그대로 뜻이 살아있는 걸 대등. 근데 종속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책상. 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책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책이 아니라 상이죠. 그 책을 놓으면 책상, 밥을 놓으면 밥상, 술을 놓으면 술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상을 수식했죠. 그러니까 종속. 또 뭐가 있을까? 뭐 돌다리 이런 거. 돌다리도 돌이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다리를 수식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 뛰어가다? 어, 이런 거. 뛰어서 간 거잖아요. 기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뛰어서 간 거죠. 가다를 수식했으니까. 그리고 융합이 있는데요. 융합은 완전히 새로운 뜻이 되는 거야. 두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하면, 피땀. 피하고 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새로운 뜻이 됐고, 뭐, 춘추 이런 것도 있어요. 춘추. 춘추는 봄하고 가을 나타내는 건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한테 연세를 여쭐 때 어르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뜻이 돼버렸죠. 강산. 강산도 강하고 산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뭐, 국토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의 경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등은 어근과 어근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종속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식하는 거. 융합은 완전히 새로운 뜻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합성어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 비통사.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눈다는 거.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필기 쭉 하셔야 되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형성법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